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쾌거 소식. 오늘 불토답게 세 번째 영상도 쉴 틈 없이 소시가 업로드합니다. 자, 요번 내용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슴 뛰어 하면서 야, 역시 우리 임히어로는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싱어롱 상영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현장에서의 유튜버들의 영상도 보시면서 아, 너무 부러워요, 나도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임영웅님의 영화를 한 번만 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 잘못 말했네요. 임영웅님의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저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가요, 연일 보도가 되고 연일 대기록을 지금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은 다르구나, 임영웅의 파워가 극장가를 장악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 정리해서 앞선 영상에 쭉 설명을 해 놓았으니 혹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 과연 실제로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우선 이 무비 차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비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위에는 역시나 스즈메의 문단속. 이게 저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저도 아직 보지 않았는데, 이게 동일본 지진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현실감 있게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일본에서 지진을 겪었던 이 피해자분들은 영화 보다가 막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반일 감정도, 친일 감정도 없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그런 엄청난 좀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것에 대하여 궁금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시청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스즈메 문단속을 만든 감독이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는 이름 타이틀만으로도 워낙 슈퍼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웅남이가 이렇게 탑3 안에 국산 영화의 이 위상을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쭉 내려보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여기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항상 임영웅님은 이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임영웅님이 이 탑 10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의 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파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탑7 영화 기록만 봐도 초창기 때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너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속상한데요? 라고 하실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속상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쾌거 소식 자체가 결코 낮은 기록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예 탑10 밖으로 밀려난 실제 다른 영화들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8위에 랭크된 애니메이션 보이십니까? 귀멸의 칼날. 이게 임영웅님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나중에 개봉했음에도, 비슷하게 개봉했음에도, 나중에 개봉했죠. 하루 차이로. 지금 8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 7위에 여전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이 I'm Hero The Final, 이 영화가 어떻게 낮은 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영화 파워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무비 차트만 보아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충분히 체감이 되고도 남는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이 기록이 어떨까요? 실질적인 이 기록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자면, 자, 요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통합 전상망, 네, 통합 전상망이라고 해서 쭉 내려보면 이 스즈메의 문단속, The First Slam Dunk, 뭐 요런 것들 쭉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려보다 보면은 어떻죠? 이 I'm Hero The Final, 임영웅님의 영화가 실질적인 이 통합 전산망에는 지금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좀 순위가 너무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매출액이 보이십니까? 아직 여기 앞에 있는 6억 6,544만 8천원은 합산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5억 53억이네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53억 1,115만 7,500원. 자, 6,500만 원의 수입이 여기 합산이 되면 이제 54억 원에 육박하겠죠? 근데 아직 임영웅님의 이 상영 날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이 영화의 실질적인 파워가 순위는 비록 10위권까지 내려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가 개봉되고 나면 이 아무래도 사전 예매가 되는 예매율 합산율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결국 개봉하고 난 뒤에 영화가 순위가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좀 큰 인기를 받으면서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임영웅님이 지금 기록한 이 대기록의 이 순위를 보면 10위권이지만 이 매출액이 거의 뭐 5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야, 이 54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기록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기록들이야말로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제 영화계에서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걸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예매하기 항목에 들어가 보면 어떻죠? 임영웅님의 영화가 여전히 요번 3월 말까지 다 예매가 상영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54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켰음에도 어떻죠? 계속해서 이 기록이 끊임없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지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눈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눈부실 수 없는 기록들이 쏟아지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파워가 너무 지금 막강하죠? 근데 계속하여 수호씨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를 악용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최근 뭐 연예계에서 정말 골머리를 앓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했지만 이 가짜 뉴스들은 소비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사기꾼들도요,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그 범죄자들을 일일이 잡아낸다라는 것도 굉장한 인력이 들고요. 잡아내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가짜뉴스의 행태들이 단순히 일반 유튜버만이 아니라 이 경쟁 가수 측에서도 만들어서 올린다. 뭐 이런 의견도 이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보면 지금 임영웅님의 어머님과 엮어서 나오는 가짜뉴스 채널들도 제가 더러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씨 같은 경우도 참 저런 걸 보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소맘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 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는 유튜브를 오래 했으니 좀 알지 않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런 가짜 뉴스면 당연히 유튜브에서 제재를 할 거라고 초창기 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끊임없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뭐 임영웅님 만입니까?
최근 뭐 연예인들을 상대로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 뭐 파혼했다, 임신했다, 뭐 암에 걸렸다.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들이 쏟아지니까 지금 연예계에서 막 법적 대응을 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해도 유튜브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해주지 않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 언론사에서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 유튜브 업계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죠. 최대한 그런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해서 좀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있어요. 소씨가 그때 알려줬던 몇몇 채널들처럼 이 가짜뉴스 채널이 발견되는 족족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거든요. 와, 근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 채널들과 국산 유튜버 채널들이 합산이 되니까 제 얼핏 봐도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구독 취소를 하고 구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취소해야 되겠죠? 구독이 안 돼 있으면은 차단을 한다 해도 이게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안표파리들하고 똑같아요. 이 가짜뉴스 채널들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법적 제재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생산을 하는 겁니다. 안표들도 유심히 보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사고 팔면은 이게 딱 현장 체포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거는 제재가 안 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지금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역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범지대에 여행을 가지 말라. 요즘 인도 여행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 여성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원론적인 문제는 인도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곳은 안 가는 것이 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을 아무리 이게 속단한다 하더라도 단속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제도를 최대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를 알아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제를 봤는데 임영웅님이 갑자기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임영웅님 어머님이 막 암투병을 한다거나 임영웅님의 어머님이 막 새아버지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런 큰 빅뉴스면 어떤 채널이 됐건 오전이건 오후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무조건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이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냥 그 영상들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라도 임영웅님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연예인분들도 팬덤이 있고 또 대중들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대다수의 가짜뉴스를 시청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분들의 경우는 이거를 쉽게 판별하는데 60대, 70대, 80대 막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클릭을 하고 보시는 것 같고 옛날 보면 뭐랑 비슷할까요? 옛날 그 스포츠 뉴스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스포츠 뉴스 신문이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이 스포츠 뉴스 신문 찌라시 보면은 막 굉장히 막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스포츠 뉴스들은 가짜는 아니었거든요. 어그로를 심하게 끌긴 했지만. 근데 이 가짜 뉴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용을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카페의 반응들을 보면요. 야, 이것도 가짜뉴스구나. 난 정말 이 홍재윤 씨랑 임영웅 씨도 정말 결혼하는 줄 알았다. 좀 이런 카페의 반응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3일 전에도 올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가짜뉴스 채널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떻죠? 영상을 막 올려대는 겁니다. 소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참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요. 유튜버로서 유혹이 될 만해요. 돈이 워낙 뭐 조회수가 막 몇십만에서 몇백만씩 막 나오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 가짜들, 그런 불법들은요. 결국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은요. 그게 고스란히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연예인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막 법적 소송을 막 대대적으로 해버리면 이거 난리 나겠죠? 근데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좀 상대적으로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튜버들의 조회수보다 이 가짜뉴스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막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불공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연로하신 분들도 특히 소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60대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소천사님들만이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7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라도 좀 잘 판별해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겠다. 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 이렇게 불후의 명곡에서 등장을 했어요. 이 불후의 명곡에 안율군이 등장했는데 이 미스트롯2에 나왔던 이 어린 참가자죠. 김태한 양이 노래를 잘하고 예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한 이 어린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율군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임영웅 삼촌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리틀 임영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안율은 제가 임영웅 삼촌을 되게 좋아한다. 롤모델이기도 하다.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이라 너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임영웅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 근데 뭐 이 안율군이 뭐 안 좋은 행보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나는 임영웅 삼촌을 좋아하고 롤모델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너무 이제 비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임영웅님을 존경하는 이런 어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또 한 차원 거대해지고 있구나. 좀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임영웅님의 무대를 대놓고 베낀다던가 임영웅님의 어떤 위상에 좀 훼손이 되는 그런 막 행동을 해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입힌다던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안율군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임영웅님을 존경한다라며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부터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 경연대회에서도 막 불렀고 음악방송에서도 불렀고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안 좋게 보기보단 좀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찬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틀 임영웅 감정선을 배우고 싶을 정도다. 그러니까 안율군이 확실히 임영웅님이 롤모델이다 보니까 이 무대를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좀 자신이 봤을 때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좋은 점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꼿꼿이 서서 노래를 담백하게 부르는 모습이라던가 뭐 창법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고급스러운 무대를 좀 성숙해 보이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감정선의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찬원님이 안율군을 보고 그런 감정선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 감정선이 임영웅 못지않다. 자,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존중이 없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뭐 누구를 두둔하고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불공정한 것도 그리고 공정한 것도 그냥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쭉 내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날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찬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틀 임영웅이란 수식어가 왜 붙었는지 알겠다. 임영웅 못지않은 감정선을 갖고 있다. 감정에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 정도다. 쉽게 말해서 이찬원님이 이 안율군보다 경력도 많고요.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가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임영웅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찬원님이 임영웅 못지않은 감정선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건 이 안율군에게 정말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가수가 되길 바라는 응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곡해하셔가지고 임영웅님이 이 어린 가수인 안율군보다 못하다라는 거냐 비슷하다라는 거냐 막 그런 급을 나누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안율군의 이 감정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니 왜 리틀 임영웅 그러니까 이찬원님이 보아왔던 영웅이 형의 그런 무대에서의 감정선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안율군이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 리틀 임영웅이라고 불리운다라는 안율군은요. 아닌데요? 전 저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른 건데요. 저는 임영웅 가수를 흉내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롤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롤모델 가수의 무대를 벤치마킹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율군의 모습이 막 안 좋게 보인다라기보단 이찬원님의 저런 평가가 부정적으로 보이시기보다는 그만큼 안율군이 임영웅님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고 이 어린 가수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찬원님이 응원의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해줬다.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러면 또 제가 뭐 너무 이찬원님을 두둔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찬원님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이찬원님의 노래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뽕숭아학당 살아있고 센터 때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안율군이 나와서 불의 명곡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다 보니 이때가 전 생각이 납니다. 임영웅님이 송혜 선생님의 눈물을 정말 쏙 빼놨던 그 무대이죠. 근데 사실 이 송혜 선생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송혜 선생님과 임영웅님의 인연은 뭐 사실 유명하죠. 워낙 전국 노래자랑 때부터 봐왔던 두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열창을 했기 때문에 송혜 선생님이 눈물을 펑펑 쏟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사실 이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에도 직접 추모를 하러 이 장례식장에 방문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때 뭐 그 내용도 소씨가 전달해 드리면서 이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평소 행실이 중요하구나.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 기존에 나빴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곡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평소 행실이 좋았다면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저 사람은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임영웅님이 지금껏 쌓아온 이미지와 이 바른 인성의 증거들은요. 앞으로도 이 험난한 연예계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밑거름과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평판이 또는 사생활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뉴스들이 나왔을 때 정말 믿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이 싸웠었다. 이런 이야기도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히 보면 안 좋은 이야기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되는 거 못 본다. 막 끌어서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그게 참 사실 패배자의 마인드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1등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알 수 없는 비방과 비난, 이런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생산을 해내면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심성, 그 심성이 이 유튜브계의 이런 가짜뉴스 또는 뭐 저격 또는 뭐 남을 향한 비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가짜뉴스들이 가짜가 아니라 뭐 정말 임신해서 결혼을 하고 정말 뭐 임영웅님이 이차원님과 다 텄다, 그러면 이거는 끌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해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임영웅님 주변, 연예인들 주변의 이 가짜뉴스들의 행태는요,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패배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꼭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이라 할지라도 임영웅님에 관련된 좋은 소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는 그런 현명한 눈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번져나가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의 이 수호맘 채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하고도 활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유튜버고 뭐 저도 안티 분들이 있고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어머님이다 보니까 얼굴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되게 놀라셨다고 해요. 아이고 소씨가 그 집 아들이었구나. 그 집 아들이었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신 사업도 있고 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영웅시대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던가 활동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영웅시대 분들의 사정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님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좀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과 활동했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콘서트라던가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이 나온다던가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같이 활약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도 만관부 해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우리 네 번째 영상도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말씀드리면서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